전날이요. 박근혜가 박사모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요. 대통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박사모 회원들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다 꿰고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메시지 하나를 박사모 회장에게 보내면 그 회장이 공개하는 방식이지. 여론전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아닌가? 일단 불법은 아닌데 그래?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87년 체제에서 헌재 포함 그 당시 만들어진 그 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있다가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뭐는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악용해 먹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지난달 2일 날 박사모 회장이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전달했죠. 청와대에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 메시지를 박근혜가 하루 전날 28일 날 이제 감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 굉장히 감성적이고 창문을 보면서 전화기를 들고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동하는 과정이 좀 맞습니다. 있었죠. 네. 굉장히 선동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박사모 카페에 글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내용인데 사실은 지난달 2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이 다 돼서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의도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날 3월 1일 날 많이 나와. 그렇지. 나를 위해 많이 나와줘. 좀 억울해도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묵묵부답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하고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정규제 TV 같은 데 나가. 정규제 TV 같은 데 나가서 내 팬들만 좀 봐줘 하고 나가는 정도의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애국동지님들께 전하. 그러니까 무슨 유폐된 공주 코스프레를 그렇지? 지금 하고 그렇지. 있는 거지요. 근데 박근혜가 예전에 그 대선 전에 그 문재인과 이렇게 토론 후보 대 후보로 TV에서 토론 붙었을 때 그때 왜 국정원 여직원 그 셀프 감금 그 사건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걸로 치겠느냐 막 이렇게 몰아붙인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자기 예언인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요. 정치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냐. 팬덤 짓거리?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돌로서 팬덤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거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팬덤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아비가 만들어준 이를테면 그렇지. 그 독재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진짜 개돼지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한 80대 70대 어르신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게으르신 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주의 내지는 공화주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속 어떤 무의식적으로는 왕정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근데 공화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인이 아니고 왕정 시대의 왕당파로서 지금 다른 왕당파들을 긁어모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공화적인 거 뭐고 이런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신적 게으른 자들, 이 노예가 되기 쉬운 자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게 뭐냐면 정신적 게으름이에요. 그러냐면 이 그냥 지도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것들로 찌들려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체적으로 얻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비판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요. 법과 원칙이 없어요. 그런 거 하세요. 노예 해방을 시켰더니 다 도망갈 줄 알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요. 이 3.1절 집회 저도 3.1절 집회하는 날 가서 광화문에 생방송을 했어요. 네, 하도만요. 근데 앞뒤로 박근혜 관련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하는 같은 출연자 말이 안 들릴 정도. 그 정도 심각했고요. 시간대가 좀 달라서 촛불 집회하고 관제 데모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게 큰 사고 같은 건 없었는데 경찰이 나름대로 잘하더만요. 광화문 광장 본광장 있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박사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야. 처음에는요 리본을 보여줘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그 지키던 소대장이 세월호는 보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면을 전부 폐쇄하고 할리스 쪽이죠. 그쪽만 열어놔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문제는 광화문역으로 가장 시민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비세광장 쪽으로 나가는 그 거대한 통로문을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에서 목적을 했냐면 당일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녹음 현장으로 갔는데 녹화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녹화 현장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걸어서 그래 서대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팀과 극우단체의 집회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광화문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화문에서 사실상 두 쪽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탄기국 집회 갈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세월호 집회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 길이 딱 좋아요.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갈 길이 없어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저는 잘했다고 하는 게 그쪽 사람들이 독이 바짝 올랐어요. 보면은 하고 다니는 게 광화문역 지하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서명받는 거기도 완전히 거의 뭐 욕 폭탄을 투하하고 갔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약이 바짝 올라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군데군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저는 보호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포심 들더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저는 시청에서 내려고 걸어왔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노란 리본 들려 있잖아요. 빨갱이가 네. 내가 보통 때 쪽수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았다면 저는 가서 멱살 잡고 싸울 스타일인데요. 그냥 빨리 왔더니까 공포심 느낄 정도로 포악해 돼 있더라고. 그래도 시비 걸고 때리진 않을까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와야지. 그런데 어제 어쨌든 저쪽에서 물병하고 일부 돌멩이가 나와서 제가 아시는 분도 입이 맞아버렸어요. 여기가 에이씨. 여성분인데 아니 짱돌을 저쪽이 던졌단 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이만큼 맞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죠. 근데 어제 집회를 그 탄기국이라고 하는 데서 어제 집회를 500만 명 나왔다고. 그러니까 500만 명은 너무 뻥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왜 서울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경찰 추산을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들은 경찰이 너무 이쪽 심한 경우는요. 같은 날 동시에 집회가 열렸는데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거를 심지어는 관제 집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경찰이. 하도 그게 이제 비난이 거세지니까 경찰 추산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 추산을 발표 안 하게 되면 주최 측이 언론사에다가 우리는 얼마 했다고 통보를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300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은 탄기국 측에서 500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덴마크의 전체 인구가요 560만이고요. 부산 전체 인구가 350만이고요. 노르웨이 인구가 520만이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인 것보다 150만 명이 더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공간 안에 또 밀어 넣을 수가 있냐고 물리적으로. 87 항쟁 때도 사실은 최대가 단일 규모로 최대가 한 250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500만이었었어요. 전국적으로 500만이었지 단일 규모로 우리나라가 아직 500만을 모여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은 50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없어. 그런 광장이 없어. 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무슨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도시 있어. 단위라는 게 있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가능할지도 몰라. 아니 뭐 시베리아 벌판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거기로 사람을 그렇게 실어다 나를 수가 없잖아요. 사막 이런 데는 물론 되지. 근데 거기에 교통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정말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숫자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마무시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앞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경찰이 그 면적 땅 인원수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했던 페르미 추산법 여기 너무 동떨어지고 연인원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연인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왔다 간 사람 포함해서 100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쪽 사람들이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회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 결성용으로 우리는 500만 명 모였어. 그 실제로요. 저번에 아시아 경제인가 하는 매체가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300만 나왔다는 거를 인용 따옴표도 없이 300만 다녀간 태극기 집회 이렇게 타이틀을 아예 뽑아버렸어요. 헤드라인을 인용 따옴표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고정 사실화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쪽 사람들이 보기엔 300만 명 모였나 보다 하고 더 나오게 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었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실제로? 어제 보셨다면서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광장을 꽉 채웠을 때가 5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집회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7, 8만 정도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더 봤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있어. 그쪽 사람들은 이쪽 촛불 집회처럼 따박따박 붙여서 앉지 않고요. 태극기 2개 들고 공간을 듬성듬 써요. 공간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넘게 봤는데요. 세 군데에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극우 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그렇지. 네, 10만이 최대 규모인데 어제 동원 내용을 보면 저도 안에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그 자유총연맹이 그 관변 단체거든요.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40억 정도가 매년 지원될 거예요 아마.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될 거예요. 그 정도 지원되는 단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가 모자를 쓰고 노골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날 집회를 모두 안내하고 유도했고 진행했던 곳이 자유총연맹입니다. 오히려 가슴에 왜 이렇게 띠 있죠. 자유총연맹이 띠를 둘러쓰고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안내하는 걸 보고 싸대기를 때려버리려다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놓고 관변단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본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동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세월호 광장에 있는 탄핵 집회에 간다고 이영훈 목사가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극우단체 집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 집회에 간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간 줄 알고 버스에 그냥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지국이라고 하나? 예, 거기에 올라탔는데 가서 보니까 차벽을 쳐놓고 그 안에다 풀어놔버린 거지. 풀어놔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굉장히 지금 교회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걸 들어보면 어이가 없네. 그거. 소망교회 사기잖아. 사기죠.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극우 단체를 지원하는 종교인들이 신도들을 동원한 최대의 수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굉장히 지금 그리고 저한테 제보한 이 신도는요. 실제로 매주에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매주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간 줄 알고 그냥 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 동원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게 10에서 한 15만 정도 되겠다. 예. 네.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어제 그 인원들은 딱 세 부류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새누리당 당원들, 그리고 하나는 관변단체.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관제 집회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